정체성은 저는 이게 뭐 한국인 정체성이든 미국인 정체성이든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이걸 정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을 보게 되면 저도 사실 제가 7살 때 중국 가서 중국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필리핀에서 중학교 다니고 러시아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는데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처음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중국말이 편해지고 다 중국 친구들이고 중국말만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부모님은 그냥 한국 사람이고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한마디로. 근데 혼란이 그때는 오지 않았죠. 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선교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셨는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중국에. 저는 원래 중국 대통령, 그러니까 주석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거 약간 되게 문제될 수도 있는 좀 꿈이었는데 내가 중국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내가 여기서 대학 가고 막 일하려고 했는데 근데 필리핀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 안 똑같더라고요. 너무 다르게 생겼고 러시아 갔는데 더 충격이었어요. 백인들이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라.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이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거든요. 계속 바뀌는데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나의 뭔가 뿌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한국을 갔거든요. 군대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사실 놓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군대를 가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 다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러 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뭐 꼭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저는 좀 편하게 했어요. 용산에서 카트 사러 그래서 물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인데 뭐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 뿌리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무슨 뭐 한국인이라 미국인이다 이런 정체성보다도 진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도 정말 어딘가에 닻을 내리고 있다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의 그 삶에서도 꿈을 꿀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자기가 확실한 정체성이 그 사람을 그 삶을 더 클리어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법적 또 공식적인 어떤 그런 국적과 내 마음의 국적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어떤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긴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태어난 학생들한테도 Where are you from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그냥 백인들은 에이시안들한테는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나 문화를 코리안 거를 확실히 뭐 너무나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많이 해서 미국인 그러니까 백인들이 어쨌든 어쨌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 것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그게 에셋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냥 생긴 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법적인 국적과 내 마음의 국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인 것 같고요. 또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 국적은 또 한국이지만 미국에 더 내 나라처럼 좋기도 하는 분도 지금 현재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주제에 맞는 게 그래서 좀 사실 이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제 대답을 해주셔서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국계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대표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자신이 부모님을 통해서 뭐 대대를 거쳐서 이렇게 오늘까지 온 자기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난데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내가 코리안 뭐 자파니스도 될 수 있고 어디에 살든 간에 그 나의 정체성이 코리안 헤리티지가 있다면은 그런 에트니시티가 저한테 있으면은 그거를 더 이해하고 잘 알고 그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저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지 자기도 자기 뿌리를 알고 자기 그런 거를 존중하면서 남도 존중하고 서로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cultural difference가 없어지고 인종차별 같은 게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자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되게 우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선택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태도 또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세워지면은 그것을 기준점으로 두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원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나 일할 기회에 대한 호감도 역시 그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가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2세들이 1.5세들보다 조금 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답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가 익숙치 않아서 망설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문화와 언어를 포함한 한국계의 전통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게 또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정체성 교육,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실 수 있나요? 우리 원장님. 물론 언어가 먼저 돼야 되겠죠. 언어가 일단 돼야지만 그 문화나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언어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것도 그 다음 단계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서 1번은 언어이다. 네. 저도 언어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언어 각자의 언어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한국에는 예의 범절이 진짜 존댓말 반댓말이랑 섞여 있는 듯이 영어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문화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한국어에 뭐 존댓말을 가르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의 교육을 예절 교육을 같이 포함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언어가 우선이면은 그 뒤에는 좀 따라오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 자녀는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그냥 이러겠구나 생각만 하고 사는 편이에요. 요즘에 K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큰 역할을 네. 하는 거 그죠? 그 K-pop 예능 뭐라 그랬지? 한류? 한류. 그 저 예전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K-열풍 뭐 이렇게. K-열풍. 역시 K-열풍이 굉장히 큰 일을. 근데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연극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스포츠 경기 이런 거보다 이렇게 그 안에 드라마틱하고 막 언더독을 응원하고 약간 그런 어떤. 아니 저 스포츠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 축구에 굉장히 그래요? 사람이에요. 한국과 미국과의 할 때는 그렇죠. 예. 우리 데이빗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언어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에서는 어렸을 때 일단 집에 들어오면 한국말을 쓰게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그냥 자꾸 쓰게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패션이 한국 푸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공감이 확 되네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맨날 먹는 이거 바깥에 나가면 먹는 거랑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또 집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K-드라마 같은 거 저희 아이들이요 요즘에 넷플릭스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코리안 드라마를 영어 자막 나오게 해가지고 저희보다 더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와 이게 뭐 우리가 억지로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닌데도 뭔가 재미있고 유익하게 그 가족이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거면은 저절로 이게 패스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막 코리안 스쿨 가서 배워 이거보다는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쳤더니 이제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의무화하는 교육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 TV에서 우리 저런 거 먹는 게 저기서 저렇게 뭐 재배했다 뭐 이런 거 잡아왔다. 그러니까 무슨 그 한국 가서 그 뭐지 탕탕이
그걸 이제 먹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가서 나 코리아 가서 라이브 옥토퍼스 먹고 왔어. 그러니까 직업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직접 접해보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면은 친구들이 dirty 뭐 징그러워 해도 자기는 그거에 대한 그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듀케이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호기심과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밸류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근데 한국에 안 가도 뭐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 익스포즈 되는 게 딱 이게 아이들이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언어도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이제 호감이거든요. 내가 이 나라에 대한 관심,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나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애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 사실은 뭐 2세들이나 1.5세들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뭐 끌고 가서 너 한국 학교 앉혀놓는다고 해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토요일 주일 한 번 한다 그래서 뭐 3시간 한다 그래서 한국어가 배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이 문화가 되게 재밌는 문화네. 이런 호기심 같은 걸, 호감을 어쨌든 부모님이 일으켜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나 부모님 나라는 진짜 싫다 막 이런 감정이 생기게 하면 반감. 부모님 때문에 나는 한국을 안 갈 거야. 부모님 때문에 나는 한국어 안 배울 거야.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건 비극이네요. 네, 비극인데 실제로 뭐 종종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부모님들이 너무 이게 한국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그게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욕을 많이 하면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긴대요. 뭐 그런 게 실제로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대 갈등에서도 부모님들이 한국에 대해서나 뭐 사실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수록 아이들한테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부모님 통해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주시면 뭐 한국 사람들은 막 맨날 뭐 사기만 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한국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 너무 많이 해 이런 하면, 근데 좋은 쪽을 많이 심어주시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이 한국에 대한 호감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